이번 시간에는 아크로메갈리 말단 비대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은 아크로라고 하면은 끝부분이라는 뜻이에요. 끝. 그래가지고 아크로벳 하면은 요런 높은 줄 위를 걸어가는 요런 끝을 걸어가는 묘기죠. 그렇듯이 아크로 하면은 우리 몸의 말단부여서 손가락, 발가락 같은 끝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메갈리, 커다랗게 된다라고 해서 아크로메갈리, 말단 비대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아크로메갈리가 왜 뇌하수체 종양에 있냐면은 요 아크로메갈리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 뇌하수체 종양이기 때문입니다. 아크로메갈리는 성장 호르몬이 과다해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이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생기는 병이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이겐티즘, 거인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가 말단 비대증입니다. 왜 두 가지 병이 있는데 말단 비대증만 얘기를 하냐면은 성장 호르몬이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있으면은 성장 자체가 많이 돼서 몸 전체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거인증이 되는데, 성인이 되고 난 뒤에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키가 더 크거나 몸이 엄청 커지지는 않고 말단 부위인 손끝, 발끝, 코끝 같은 말단 부위만 커져서 말단 비대증이 오기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내분비 내과에서 성장 호르몬 과다증을 얘기할 때는 말단 비대증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성장 호르몬 과다로 인한 아크로메갈리, 말단 비대증의 증상은 어떠냐면은 인체 말단 부위인 끝부분에 해당하는 손가락, 발가락, 이마, 턱 같은 끝부분들이 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을 한번 볼게요. 손이 굉장히 큰 걸 알 수가 있고, 코끝이 큰 걸 알 수가 있고, 이마가 튀어나와 있죠. 밑에 있는 예시에서도 손가락과 손이 굉장히 크고, 코가 아주 크고 뚜렷하게 튀어나와 있고, 턱이 뚜렷하게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적인 외양을 지니는 것이 아크로메갈리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아크로메갈리 병이 있으면은 심혈관계 합병증이 잘 생겨서 사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치료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장 호르몬 과다로 인해서 발생하는 아크로메갈리의 가장 흔한 원인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하수체 종양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하수체 종양단원에 이 아크로메갈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 호르몬은 성장을 촉진하는 인자들을 여러 가지 분비하게 만드는데, 그 중에서 IGF-1이라고 하는 성장 인자를 통해서 성장을 촉진시키는 작용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이래서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앞에서 총론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성장 호르몬은 하루에 따라서 나오는 양이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잠을 잘 때 양이 늘어나고 깨어있을 때 농도가 줄어드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일 때 밤에 잠을 잘 자야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키가 큰다라고 하는 속설이 돌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은 일주기 변동이 크기 때문에 아크로메갈리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장 호르몬 농도가 올라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을 직접 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하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값이 나오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을 측정하지 않고 성장 호르몬으로 인해서 자극을 받는 IGF-1이라고 하는 하루 동안의 혈중 농도가 비교적 일정하기 때문에 선별검사로는 IGF-1을 대신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크로메갈리의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총론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검사의 단계인 선별검사, 확진검사로 나뉘는 것을 딱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아크로메갈리, 그로스 호르몬 과다분비증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선별검사로는 혈중 IGF-1 농도를 사용한다고 했고,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성장 호르몬을 직접 측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확진검사입니다. 앞에 내분비학 총론에서 설명드렸을 때 확진검사들은 대부분 어떻다고 했죠? 얘가 반대되는 작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서도 계속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 가서 확진을 한다 그래.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혈당을 높이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확진검사로 75g OGTT를 사용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경구로 글루코즈를 부하하는 검사입니다. 오랄 글루코즈 톨러런스 테스트입니다. 75g의 경구 포도당을 투여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사탕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으로 포도당을 잔뜩 넣어주면 이 포도당으로 인해서 혈당이 확 올라가게 될 겁니다. 성장 호르몬은 원래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렇게 혈당이 올라갔을 경우엔 성장 호르몬이 억제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구 포도당 검사를 해서 혈당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증가해 있는 성장 호르몬 수치는
정상적으로 증가한 게 아니고 몸의 항상성과 무관하게 병적으로 증가되어 있다는 걸 통해서 확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일중 변동이랑 무관하게 포도당을 통해서 성장 호르몬이 억눌릴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었는데도 안 되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IGF-1을 재는 게 아니고 성장 호르몬 농도를 직접 측정한다는 사실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확진을 하고 나면은 이러한 성장 호르몬이 증가한 원인을 찾기 위한 감별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렇게 뇌하수체 증가가 된 아크로메갈리의 가장 흔한 원인은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 분비 종양인 경우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뇌하수체에 있는 종양을 찾기 위해서 뇌 MRI를 촬영해서 뇌하수체에 있는 종양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아크로메갈리, 특히 뇌하수체 종양으로 인한 아크로메갈리의 치료는 수술입니다. 앞에서 프로락티노마의 경우와 정반대로 프로락티노마는 아무리 증상이 심각해 보여도 약물 치료를 우선 시도해 본다고 했지만, 성장 호르몬 분비 종양 같은 경우는 다른 외과 질환과 마찬가지로 수술을 통한 절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수술이라고만 고르게 나오지 않고 수술 방법을 고르는 게 자주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뇌하수체 종양 같은 경우는 수술하는 방법이 상당히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몸의 단면을 가쪽에서 관찰한 그림입니다. 여기가 앞쪽이고 여기가 뒤쪽이. 그래서 봤을 때 뇌하수체가 뇌 전체로 봤을 때 요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표시한 부분에 요 뇌하수체에 있는 종양을 절제하기 위해서 요 겉에 있는 두개골을 째고서 안으로 들어가려면 굉장히 많은 뇌 손상을 가해야지만 뇌하수체로 접근을 해서 뇌하수체에 있는 종양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알아냈냐면, 해부학적으로 여기 코 공간이라고 하는 비강에서 비강 천장을 이루는 얇은 나비뼈라는 뼈가 있는데, 요 뼈의 요 부분만을 톡 쳐주면은 바로 뇌하수체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뇌하수체에 있는 종양을 절제해야 될 때는 일반적인 뇌수술처럼 두개골을 열고 접근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코로 접근을 해서 코 천장에 있는 나비뼈를 깨서 그 위에 놓여있는 뇌하수체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 수술 방법을 나비뼈 경유 수술, 영어로는 TSA라고 하는데 트랜스스페노이달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요 코천장에 있는 뼈의 이름이 나비뼈가 영어로 스페노이드 본이기 때문에 요 스페노이드를 통한 접근법을 이용한 수술이라 그래서 TSA 수술이라고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나비뼈 경유 수술이라고 써 있을 때도 있고 트랜스스페노이달 어프로치라고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뇌하수체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라고 고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크레니오톰이라고 두개골을 열고 하는 수술 방법이 보기에 낚시로 있을 수도 있는데, 뇌하수체 종양을 제거할 때는 바깥쪽 두개골을 열 필요 없이 나비뼈 부분만 두개골을 절제하면 되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